자, 그럼 머신러닝 첫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하면은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구글이나 야후 검색에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사실 그게 찾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훈련된 로봇가 프로그램이죠. 자료를 미리 찾아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검색이 아주 수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친구 사진을 우리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모아준다든지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메일 같은 경우에 이메일엔 너무나도 많은 스팸 메일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 스팸 메일을 걸러서 제거하거나 또는 광고 메일을 걸러서 다른 데 모아주는 역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중요한 알고리즘들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이 클래스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을 뭘 머신러닝이라고 하느냐? 사실은 요즘 시대에서는 원래 오리지널리 머신러닝은 AI,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성장되기 시작한 거고요. 즉 AI의 특정한 알고리즘들을 우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알고리즘과 그리고 그 일반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컴퓨터들에는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될 그러한 성능 중에 하나가 바로 머신러닝 성능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데이터베이스 탐색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마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요즘 많이 듣고 있죠. 그것들은 결국 너무나도 많은 자료를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모아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거대한 자료들이 생기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데이터 자체가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웹상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웹상으로 지금 그 올라오고 있죠. 그러한 거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또는 원하는 그런 카테고리로 모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기계 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즉 웹 클립 자료들이 요즘에 많이 모아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떠한 키워드들을 클릭을 많이 하는지, 어떠한 동영상을 클릭하는지, 이러한 정보들은 너무나도 많은 자료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분석하는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방대한 의료 기록,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그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라 그래서 생물학 분야에서도 특별하게 계산과 관련된, 특히 지인과 관련된, 우리 게놈과 관련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많은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공학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종류가 많아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또는 이 머신러닝이 언제 필요하냐면 손으로 직접 프로그래밍을 짤 수 없는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 헬리콥터 운전이라든지,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날도록 해야 되는데 그 헬리콥터가 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그 모든 상황을 요럴 땐 요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라고 설명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학습해서 날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고요. 이미 오리지널 비디오 렉처에서 우리가 헬리콥터가 돌아다니고 있는 자동으로 그 영상을 살펴봤죠. 그리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또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필체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대부분의 자연어 처리.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많은 그 앱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한 것을 그것을 문자로 바꿔주고 번역을 해서 다시 한국말로 읽어주는 이와 같은 자연어 처리들인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그 알고리즘적으로 우리가
프로시저하게 프로그래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컴퓨터 비전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계학습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죠. 또 자가 조절 프로그래밍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용자들마다 다른 종류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분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온라인 상품 판매 사이트죠. 물론 책에서 시작했지만 거의 모든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는지 분석을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로그인하면은 이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즉 레코멘데이션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어떠한 분야의 영화를 좋아하는지를 사용자마다 다 분석해서 추천해주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결국엔 머신러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래 시작된 머신러닝의 기본이 되는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이다 보니까 사람의 학습, 뇌나 실제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분야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많이 활용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무엇이겠구나는 알겠지만 좀 더 포멀하게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아서 세뮤엘이라는 유명한 그 1959년도에 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기계학습인 뭘 기계학습이라고 하냐면 컴퓨터에게 명시적인 프로그램 없이 학습 능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학문 분야다. 즉 컴퓨터가 하는 작업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어떨 땐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프로그램을 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학문 분야를 우리가 보통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세뮤엘이라는 학자가 그 만든 프로그램은 이 체스를 두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많은 횟수를 반복시킴으로써 본인보다도 더 잘 두는 프로그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바둑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알고리즘이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바둑도 굉장히 그 기계가 잘 둘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정의는 이런 식으로도 좀 할 수 있습니다. 탐 미첼이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에 의하면 잘 구성된 학습 문제다라고 보통 머신러닝을 정의하는데, 좀 여기서는 그 기호를 써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능은 영어로 퍼포먼스니까 P라고 할 때 성능 P로 측정되는 어떤 임무, 타스크 T에 대한 성능이 경험, 익스피리언스 E에 따라서 향상이 된다면, 즉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어떤 T를 이루는 P, 성능이 좋아진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임무 T와 성능 측정값 P에 대한 경험 E로부터 학습을 하도록 한다라고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개의 관계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 업무, 타스크 T가 있고요. 그 타스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퍼포먼스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P가 있을 때, 그러니까 P가 점점 좋아지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 경험을 많이 시켜야 돼요.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런 학습 문제를 머신러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그 내용을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정의예요. 머신러닝은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죠? 성능 P로 측정되는 임무 T에 대한 성능이 경험 E에 따라서 향상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임무 T와 성능 측정값 P에 대한 경험 E로부터 학습을 한다고 말한다 라는 이 정의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밑에 있는 검은색 글씨로 쓴 패러그래프를 읽어볼까요? 당신의 이메일 프로그램이 당신이 어느 이메일을 스팸 또는 스팸이 아닌 것으로 표시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스팸을 필터하는 더 나은 방법을 학습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설정에서는 임무 T는 도대체 무엇을 여기선 임무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메일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제공되는 이메일 서버들은 어떤 메일을 읽었을 때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 체크해서 그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런 러닝 러신 상황에서는 임무가 과연 무슨 임무일까요? 학습을 해야 되는 임무가.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거는 저희 지메일에서의 스팸 여부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팸 여부를 표시함으로써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메일을 스팸 또는 스팸 아닌 걸로 분류하는 요거 일이 뭐죠? 이게 바로 임무, 타스크죠, 여기서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답은 첫 번째 게 답인 거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건 뭘 의미하나 볼까요? 여러분이 이메일을 스팸 또는 스팸 아님으로 라벨링 하는 것을 T와 P와 E에서는 이 친구는 experience에 해당되죠. 경험을 자꾸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스팸과 스팸 아님으로 정확히 분류된 이메일의 수, 이런 것은 퍼포먼스죠. 그죠? 어느 정도 잘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있는 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틀린 거니까 결국 답은 첫 번째 게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머신러닝, 기계 학습이라는 것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다양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 알고리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알고리즘을 특징적으로 보면 두 가지 분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들은 감독 학습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무감독 학습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차피 학습 알고리즘, 머신러닝은 다 학습 알고리즘은 학습 알고리즘인데, 감독하에서 학습되는 것과 스스로 감독이 없이 자기 혼자서 학습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알고리즘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강화 학습이라고 부르는 reinforcement 학습이라는 또 특별한 학습 그러한 그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아까 살짝 설명드렸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에 사용하는 그 상품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떠한 그 감독 무감독이라기보단 좀 더 다른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한번 공부해 볼 건데, 그 시간 관계상 아마도 감독과 무감독 학습 이 두 가지 중에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을 우리는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